몇 살 때의 본인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 아, 결혼 생활 25년 차인데요 지금.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좀 부끄럽다 못해서 수치스럽다. 내 존재 자체가. 근데 여러분, 삶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수치심을 피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더 깊은 수치심에 빠졌어요. 평생 남편 탓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남은 우리의 결혼 생활 화이팅 하고 싶습니다. 어디 계세요? 우리 맨 앞줄에 계시구나. 저는 결혼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어봤지만 이런 문맥은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말일까요? 수치심을 피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더 깊게 내가 이렇게 됐다. 제가 이제 48살인데요. 48살요? 선생님 혹시 어디에서, 외국에서 조금 사신 거 맞죠? 그쵸. 네. 어디 지금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저 호주에서. 그러면 호주에 몇 살 때 가셨어요? 저 2002년도에. 그러면 24년 됐어요? 네, 25년 차 맞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학생 때 갔어요? 학교 졸업을 졸업하고? 하고 바로 갔죠. 졸업하고? 네. 네네, 계속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는 아들 선호 사상이 되게 강하던 때였어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딸 6 중에 셋째 딸이셔서 평생 할머니가 아들이 없어 사시는 그런 서름을 겪고 사셨던 분인데, 엄마가 그 딸 6명 중에 혼자만 또 아들을 못 낳으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평생 이제 살면서 들었던 얘기가, 아이고 니네 엄마 아빠 섭섭했겠다. 그러니까 매번 친척 모임 갈 때마다 항상 저희는 그 조롱과 아들도 하나도 없는 것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저희가 항상 친척 모임이 진절이 나게 항상 울면서 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마음속에 아들에 대한 혐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플랜이 3가지가 있었어요. 난 아들 말고 딸 둘만 낳을 거야.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꼭 커서 교수가 될 거야. 그리고 화이트 칼라의 키 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거야. 이 3가지가 전 이미 고등학교 때 정립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이제 제가 사범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려고 하던 차에 저희 신랑이 제 인생에 개입을 한 거예요. 개입이요? 개입을. 보통 이 개입이라는 보캐브러리가 아주 그 오피셜한 단어인데, 그 개입을 그분은 한국 분이에요, 호주 분이에요?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 네, 한국 사람. 개입하신 그분. 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결혼을 하면 내가 너를 평생 공부시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근데 저는 그때 23살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우리 엄마 아빠의 등을 쳐먹는 것보다는 시어머니한테 빨대를 꽂아서 사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무슨 그 엽기 드라마 시나리오 아닌가요? 이게 실제 삶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쪽이 맞겠다고 제 나름의 계산을 하고 제 수치심을 결혼으로 덮고자. 이게 네. 그 얘기군요. 그래서 어쨌든 했는데 보니까 저는 아들만 셋 낳았어요. 근데 뭐 아들 둘 낳고 더 낳을 거는 딸을 낳으시려고 낳은 거예요? 그렇죠. 신랑이 딸 하나 낳자고 진짜 자기가 6개월간 채소 다이어트를 해서 자기 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채소를 먹으면 딸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엄마는 코끼리 같은 분인데 엄마가 딸 많이 낳으셨는데 도대체 저희 엄마 채소 얼마나 잡수셨길래? 남자가. 그래요? 자기 고기를 끊겠다고 했는데 셋째가 또 아들이 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아들, 딸 둘도 계획이 폭이 없어지고 엎어지고. 교수 아니고 지금 호주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또 풀로 연관되네요. 채소 또 풀, 또 호주가 또 풀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조건인 남편 화이트 칼라의 그 수트케이스 들고 다니는 남편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다 보니까 맨날 머리가 미역 물 젖은 머리로. 미역으로 또 그것도 해조류로 또 갔네.
또 야채에서 또 해조류로 가게 그래서 되고. 진짜 그 결혼 생활 25년 차인데요. 지금 그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인생의 계획이 하나도 성취가 된 게 없던 거예요. 그래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저 혼자 왔습니다. 혼자. 네. 옆에 앉으신 분하고 저 이제 만난 저희 새로 지금 만났어요? 네, 이렇게 두 분이. 지금 만났는데 저는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친근한 느낌이 너무 친근한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그 딸 6 낳으신 분이구나. 봐봐 너무 친근하잖아요. 야, 이게 참 희한하게 여성분들은 처음 만난 분하고 되게 빨리 친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한국에 언제까지 계세요? 저 다음 주 금요일 출국해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거 미리 살짝 얘기 드릴게요. 제가 9월에 첫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옷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미술계 쪽에선 이런 거 미리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미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하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제가 옷이라는 재료는 얇게 펴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얇게 펴바를수록 기술이 뛰어난 거고 또 그쪽 동네에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초짜고 그리고 제주 날씨가 습도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정색 흑칠을 그릇을 정리를 이렇게 그릇에다가 넣고 쓰다가 밑바닥까지 깨끗하게 긁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선생님 안 계시길래 버렸어요. 그릇째로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2,000원.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깨끗하게 긁어서 이거 재료 다시 하느니 지금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내가 이 2,000원 정도는 버리겠다. 그리고 마침 선생님도 안 계시길래 버렸어요. 그리고 딱 버려가지고 한 달 있다가 작업하러 갔는데 쓰레기통 버리려고 봤는데 그 그릇 안에 약간 용암이 이렇게 식어가지고 검적게 다 이렇게 제주도에 가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옷에서는 울다라고 해요. 울다, 찌그러졌다, 일그러졌다, 구겨졌다.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운 모습이. 근데 그 울다라는 말이 또 영어로 하면 또 우연찮게 cry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됐어요. 내가 멋졌으면, 내가 기술이 좋았으면 울지 않았겠죠. 내 자존심이 쭈그러지지 않았겠죠. 내가 눈물을 흘릴 일이 없었겠죠. 근데 내 환경도 그게 습하면 울어버리고 실력이 없어도 울어요. 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다 울리게 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온 판에 검정색으로 옷이 울어가지고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전시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울다. 그 작품을 선생님한테 제가 지금 실수할 뻔했어요.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뻔. 저 순간 머리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잡았어요. 상우가 아니다. 자,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 선생님 연락처 하나 주시면 진짜요? 전시 전인데 그 전시회 때 할 거 포트폴리오 하려고 찍어놨거든요. 선생님께 보내드릴게요. 와. 그걸 보면 지금 제 설명 드렸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운 게 아름다울 수도 있네. 삶이라는 건 꼭 펴진 것만이 삶이 아니네. 그걸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작업 좋아서 그 작업 SNS에 올리시면 저하고 또 법원에서 또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서로 좋은 소리 못 나가요. 그때는 이렇게 밝게 우리가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 혼자 몰래 봐야 돼요. 제가 어떤 외부에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선생님께 꼭 작은 선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는 민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특별한 걸 바란 건 아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평범함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삶이라는 게 이미 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만 바라고 삶을 운영해 나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 너무나 큰 비효율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 언어예요, 언어. 어려서부터 우리가 반복해서 들은 언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야, 삶은 수많은 선택과 길이 있고 조합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에서 빗나가도 또 우리에게 삶이 있어. 중요한 건 너의 계획이 아니라 너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너의 계획이 아니다. 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일그러지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들었던 언어로 우리의 뇌가 테두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테두리를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또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다. 그 환경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런 너를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유난히 많은 말이 아마 선생님 시대 때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너 엄마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돼. 왜 한국 어머니들은 눈에 흙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엄마는 너 완전 호적을 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나는 너를 수용할 수 없어. 너하고 나의 관계는 끝이야. 그러니까 너 그거 고치고 와.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너 그거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럼에도 엄마는 너를 수용할 거야. 왜? 엄마는 널 좋아하고 사랑해. 그래서 너 때문에 엄마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수용할 거야. 엄마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그랬다면 그 딸도 뭔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됐겠죠. 근데 우리는 너 그거 고쳐. 고치지 않을 때까지는 난 너를 수용 못해. 그러니까 봐봐요. 나중에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한테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막 했던 그 말들이 내 안에 셀프 텔러로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 언어가 하나의 나를 만들어요. 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래서 엄마가 호주에 오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20년이 돼도 그 언어가 셀프 텔러, 나한테 말 거는 내가 되어서 그런 상황 때마다 나한테 말을 또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스스로 목숨을 놔요? 남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일찍 가요?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남과 사이가 안 좋을 때 목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사이가 안 좋을 때 자기를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나와 내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그 언어. 너 때문에 니네 부모가 엄청 힘들었겠다. 저는 진짜 그런 말 하신 분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말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 아들이 뭐예요 도대체? 에? 그 아들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언어로 계속 남한테 그 언어 값으로 보고
말하고 에너지를 뿜었겠죠. 그리고 그게 선생님 안에 에너지가 되어서 나는 정말 좀 부끄럽다 못해서 수치스럽다. 내 존재 자체가. 왜? 내가 태어나서 내 부모가 힘들었대는데 그럼 난 도대체 뭐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면 강사님 저는 진짜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번 좋은 언어, 진짜 생명력 있는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많이 듣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간단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변하지는 않는데 물들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물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또 하나 있는데 의지예요. 의지를 갖고 언어를 듣는 거랑 의지 없이 언어를 듣는 거는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의지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소망이라도 있으면 잘 물들어요. 나도 저렇게 예쁜 말을 좀 물들였으면 좋겠다. 나도 내 안에 셀프텔러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자꾸 듣다 보면 효과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그 의지가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고, 만약 선생님에게 시간 여행을 보내드린다면 선생님은 몇 살 때의 본인에게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이요. 지금 이 순간 남편 만나기 전. 그러면은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 지금 영상 메시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저 카메라를 보시고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 김윤희요. 김윤희, 윤희에게 22, 3살 아주 꽃 같은 그 김윤희에게 지금 중년의 어른이 된 윤희가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윤희야, 선생님 저 사실 지금 너무 걱정이 돼요. 저 입덧인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선생님. 이거 넷째 아들인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입덧했다. 자, 다시. 윤희야, 네가 딸로 태어난 건 네가 잘못한 것도 없고 주변에서 네가 딸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섭섭했다고 한 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짐 내려놓고 착한 신랑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행복하게 가치롭게 자아 가치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제 작품 전시장에 걸기 전에 선생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울다라는 걸 보시면 제가 뭘 말했구나. 펴진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울은 거는 어쩌면 펴진 것 없는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거를 보시게 될 거고, 만약 선생님 제 작품을 구입하시길 원한다면 특별 내고 들어간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